실제로 그럼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례를 쭉 살펴보시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사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장치라든지 또는 실제 그 기계 장치가 어떻게 파손이 와서 사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실제 이제 사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내용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원에 있는 어떠한 이제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상층에 위치한 이제 타워 크레인에서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중,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즉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이 붕괴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작업단은 이제 붕괴로 인해서 그 크레인의 철제 구조물 등과 함께 이제 추락되면서 충격하셔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고 타워 크레인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러핑 타입이라고 해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T형 크레인이 아니고 L형 타워 크레인 형태로 주로 이제 최상층에 이제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올라가는 그런 이제 L형 타워 크레인이었고요. 그리고 사고 타워 크레인은 이제 인상 작업을 위해서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유압적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제가 앞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텔레스코핑 케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유압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유압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유압잭을 이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케이지 내로 마스터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에 메인 지부가 이제 완전히 그 선회되면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선회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앞서 제가 이제 그 텔레스코핑 재유행이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좀 강조했던 점은 뭐냐면, 텔레스코핑 케이지 작업 중에 일단 선회가 일어나면은 거의 붕괴 사고로 이어지고, 그 붕괴 사고는 대부분 이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사고 자체가 이제 그 텔레스코핑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를 이제 대표적인 일례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이 마스터 제 상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형상 자체가, 사진을 보시면은 케이지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선회를 하면서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의 선회에 대한 어떤 비틀림을 받으면서 최상층의 이제 옥상 부근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도가 된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지 상부에 위치했던 이제 운전실이나 또는 또 선회 장치라든지 또는 이제 카운터 밸런스라든지 메인 지부 등은 이제 건물 최상층 바닥에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이제 지부 자체가 선회하는 중간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360도 완전히 전도가 되면서 붕괴가 된 그런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고, 추락 충격에 의해서 각 장치들이 굉장히 손상이 심한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텔레스코핑 케이지 안으로 이제 밀어넣었던 그 마스터 자체가 이제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자체가 현재 이제 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최상층에 같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지면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볼트 자체가 체결 볼트 자체가 이렇게 파손되지 않고 순순히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식별이 된 거는, 체결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마스터가 이제 충격에 의해서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그 볼트 자체가 굉장히 손상이 심했을 건데, 전혀 이제 나사산이라든지 또는 그 본체 자체가 굉장히 전혀 손상이 없는 상태로 봐서
아마 이제 마스터를 이제 체결하지는 않고 밀어 넣는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인 인상 작업을 위해서 이제 밸런스 로드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텔레스코핑 작업 시에는 이제 균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텔레스코핑 작업 중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 로드라는 것을 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철근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는데 사고 당시에 이제 그 밸런스 로드로 사용됐던 약 1.7톤의 철근이 그 메인 지부와 함께 동시에 최상층 바닥에 이제 붕괴된 그런 상태 등을 이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조사 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 사고에 있어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앞서 본 그런 내용 등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사고 당시에 이 크레인 상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사고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시면 아마 사고 직전에 다음과 같은 어떤 그 상태가 타워 크레인 상태가 제시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그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붕괴 사고의 경우는 붕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다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고 전 상태를 추정해 보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를 분석하는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 기술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많이 보시고 또는 사고에 대한 어떤 동일 사고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 뭐 기계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건설적인 지식 이런 들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복강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계셔야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데 일단 품대 이제 길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뭐 붕괴가 일어났더라도 현재 살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50m 정도가 이제 측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로드를 한 1.7톤을 현재 달고 있었기 때문에 밸런스 로드에 따른 이제 불대 길이, 밸런스 로드의 길에 따른 이제 각도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본 각도는 약 53.4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타워와 품대 끝단의 직선거리가 사고 당시 한 30m 정도로 이제 있었다라는 것들을 쭉 이제 사고를 재구성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고를 이제 분석을 이제 어느 정도 재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검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우선 이제 붕괴 사고가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검토해 가면서 따져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가 이제 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선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어떤 측면이 이제 균형, 이제 그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밸런스 무게 이제 정도가 맞지 않으면 이 타워 크레인 자체 지부가 이제 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되면요. 어떤 이제 카운터 밸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좌우 각각 16통 정도 이제 부하가 현재 걸려 있었던 걸로 현재 실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대 길이가 이제 50m, 밸런스 로드가 1.7톤의 경우가 이제 적용 부하가 약 아마 그 카운터 밸런스 상 표에 의하면 이거 하면은 32톤 정도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실물이 이제 좌우측에서 카운터 웨이트가 약 16톤씩 달려 있었으니까 이제 적용 부하가 32톤과 맞기 때문에 이제 그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선회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 힘들다고 봐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이제 들어 올리는 그 자체가 이제 동력원이 이제 유압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유압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압 펌프 유압의 공급에 의해서 이제 실린더 자체가 이제 뻗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 케이지를 들어 올렸다 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작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선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자체도 이 유압
시스템 자체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펌프하고 일로압 실린더로 가는 부분에 이제 누설이 있다든지, 또는 실린더 자체 어떤 그 기기 장치에 이제 파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 내려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 저 인상 텔레스코프 케이지라는 지부가 이제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시된 그러한 장치들을 봤을 때 파손이라든지 또는 누설이라든지 이런 특이점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스윙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회하는 어떤 모터가 있고요. 그 선회하는 모터에 이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픽 작업 시에는 브레이크를 이제 걸어서 이 선회 자체를 못하게 이제 막고 있는데, 브레이크 자체가 이제 라이닝이 마모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또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스윙 모터에 대한 분해 검사를 해서 라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기능상 뭐 결함으로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식별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뭐냐면은, 사건은 이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특이한 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운전석이 굉장히 이제 전도가 되면서 그 최상층 지면하고 심각하게 이제 충돌이 되면서 심하게 이제 손상이 왔는데요. 안에 있던 이제 운전석이 정면 대비 약 90도 정도 우측 방향으로 이제 회전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작업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이 보통 이제 돌아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이점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작업자가 이제 움직임에 의해서 그 조정 레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드림으로써 이제 손해를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제 탈출을 위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의사 자체가 사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조정 레버에 대한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조정 레버 자체가 조금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은 또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살펴봤을 때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인을 좀 파악하기가 힘들었고요. 일단 이제 조종석 자체가, 조종관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조종기가 조금 이제 작동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립축으로 이제 복귀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그 결함들이 이제 식별이 되는 걸로 식별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중립으로 아마 작업이 이제 중립으로 어떤 동작을 이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단이 그대로 1, 2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약간의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뭐 손해가 일어났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의 여러 부분들이 현재 지금 그 사고 원인으로 추정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레버 결함으로 인해서 지부 손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관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유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이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그 타워 크레인 후크에 철근을 고정시켜서 이제 올려주는 작업 중에 인상 와이어 로프가 이제 파단이 되면서 철근이 한 1톤하고, 그리고 철근을 매단 후크가 이제 피해자 그 밑에 있던 지상에 있던 피해자의 충격에서 이제 사망한 그러한 사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텔레스코핑 작업 외에 두 번째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크레인 사고가 이제 매단 물건이 추락을 하는 경우인데, 아마 요 이제 사례가 그게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이제 앞에서처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은 L형 이제 타워 크레인, 러핑형 타워 크레인 방식으로 역시 최대 인양 능력이 약 16톤, 그다음 품대 길이가 이제 55m, 마스터가 약 13단, 그리고 마스터 타워 높이가 약 53.75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타워 크레인 자체가 이 사고는 붕괴가 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측량을 해보면 다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고 당시의 타워 크레인은 이제 당시 붐대는 약 72도 정도를 이제 들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붐대가 지부가 붕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부 상태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피해자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망한 위치에서 이제 추락한 후크 및 파단된 와이어로프 또 인양 중이던 철근 등이 이제 식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추락 위치를 좀 들여다보시면 철근이 약 1톤 정도 낙하해서 이제 바닥이 비산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식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크의 이제 쉬브와 이제 가이드 간의 이제 간섭이 이제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호이스트 로프하고 그 호이스트 로프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후크 쪽에 이제 도르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이제 충격하면서 간섭이 와가지고 손상된 그런 상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로프 파단 사고는 또 전도 사고,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시의 사고하고는 좀 틀리게 이제 와이어로프 파단된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이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단된 와이어로프를 이제 직접 측량을 해보니까 저희가 재원이 직경이 한 16mm 정도 되고 이제 파단 강도가 약 그 22.17톤 정도의 이제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직경하고 어떤 이제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케이스 규격에 와이어로프 규격에 이제 파단 강도라든지 이런 규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강도 자체가 약 22.77톤의 재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와이어로프로는 약 22.77톤의 어떤 그 중량물을 최대한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다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 이제 끝단에서 광채와의 간섭 및 마찰로 인한 이제 인장 파단의 형태가 이제 식별이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와이어로프 이제 끊어진 와이어로프 끝단 자체가 이제 어떠한 그 파단이 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파단이 어떤 중량물을 들다가 무거운 중량물을 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와이어로프 자체가 어떤 작업 중에 강체와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이신지, 아니면 뭐 윤활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윤활이 잘못된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본체부에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다수의 이제 굽힘으로 인한 소선 파단의 형태와 그리고 손상 상태가 이제 식별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단부부터 후크부까지의 길이가 약 85m 정도를 이제 측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워 크레인 사고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다 재구성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끊어진 파단된 부위가 어느 부위냐를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해서 그 파단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끊어진 부위가 여러 가지 사건을 재구성해서 끊어진 부위를 이제 맞춰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로프를 이제 드럼에서 풀었다 감았다 하는 작업 중에 이제 로프가 드럼에 엉켜가지고 그런 어떤 사고 전에 어떤 특이 사항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끊어진 그 부분 자체도 실제로 그 드럼하고 이제 와이어 로프를 감는 그 윈치 부분이 이제 와이어 로프의 어떤 간섭, 광채와의 파단, 소선의 어떤 굽힘에 의해서 이제 파단이 된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저쪽 우측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 도르래 부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도르래가 이제 아까 여기 보시는 이제 윈치 앞단에 있는 그 도르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을 확인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도르래 자체가 좌우측으로 이제 균형이 하나도 안 맞으면서 좌측 상황에 보시면 상부 쪽이 굉장히 그 바깥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마모로 인해서 닳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고정핀 상태도 굉장히 그 어떤 강체와의 어떤 그 마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닳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즉 그 드럼에 이제 감겨 있던 또는 일부 와이어 로프에서 어떤 또 손상 상태가 굉장히 확인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그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장력이 이제 늘어나 가지고
이제 긴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텐션을 쪼아줌으로써 그 장치 자체가 이제 딱 긴장이 있게, 텐션이 있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텐션이 풀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제로 움직임에 놓여져 있는 도르래를 이제 타고 넘어서 측면의 외부에 이제 와이어로프가 이탈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반복 작업을, 윈치를 감고 푸는 작업들에 의해서 이제 반복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도르래 외쪽 부분의 강체와의 어떤 마모라든지 마찰에서 이제 파단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선된 이제 실제로 이제 마찰이 있어서 끊어진 와이어로프 이제 소선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상 등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굽힘, 임장, 압축 등 아주 굉장히 그 흔히 말해서 저희가 말하면 이제 찍힘 흔이라든지 씹히는 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강체와의 이제 마찰에 의하면은 이제 터닝 컬러라고 그래서 색깔 자체가 이렇게 파랗게 블루 색깔을 띠면서 형상을 하는 그런 형상까지도 소선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공사 자재를 지상에서 이제 지하 현장,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림 사진을 보시면 이제 지하 현장입니다. 여기로 이제 옮기는 중에 와이어로프가 이제 공사 자재가 전부 다 완전히 그 한꺼번에 추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공사 자재와 공사 자재를 매단 후크가 피해자를 충격을 해서 한 명이 사망하시고 한 명이 상해를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앞에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빨리 이제 눈에서 이제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와이어로프, 왜냐면 이제 지부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로프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와이어로프 장치라든지 와이어로프 실제 와이어로프 자체에서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상부 쪽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윈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좀 보시면은 와이어로프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은 그 제 우측편 그림에 와이어로프 끝단부 자체가 이제 와이어로프가 앞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단이 오면서 물건이 추락을 했지만,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프가 파단이 오지 않은 상태로 와이어로프가 이 윈치 끝단부에서 고정되어 있다가 이제 빠지면서 완전히 이제 풀려가지고 공사 자재가 추락한 그런 사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족제 및 철제 파이프의 추락 공사 자재 중량을 재보니까 약 1.9톤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와이어로프 강도에 비하면 굉장히 그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중량물을 이제 들므로써 이제 어떤 그 파손이나 또는 이제 고정부가 이제 빠졌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로프 관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텐션이 풀어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도르래 등에 올라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와이어로프와 관련된 도르래라든지 또는 모터,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쭉 살펴보니까 특이점이 식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이 와이어로프를 감고 푸는 그 윈치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권산 장치라고 얘기하는 그 윈치 부분을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모터하고 이제 감속기 기어의 이제 변형이나 파손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감속기 내부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베어링 등이 굉장히 이제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베어링이 문제가 생기면 구동 자체가 이제 동력 전달 자체가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서 굉장히 이렇게 풀려지면서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윈치 자체가 갑자기 확 풀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제 주 원인은 베어링 자체가 제대로 이제 이제 어떤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손상이 오면서 문제가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즉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기계 구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비를 해가지고 갈아줬어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업체상에 이제 부도를 맞는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 이력 관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이러한 소모품 기계 장치들이 제대로 이제 어떤 정비라든지 또는 또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함으로써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선례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타워 크레인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방호 장치라는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타워 크레인이 발생되는 재해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fail safe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이제 기계적 측면에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fail safe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방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방호 장치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타워 크레인에는 뭐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과 방과 방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중기에 설치된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공과 많이 감긴다는 거죠. 와이어로프가 많이 감겨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상용 와이어로프를 과도하게 감아 올릴 때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이제 구조물하고 충격을 하겠죠. 상부 쪽에 드럼이 너무 많이 감게되면 그래서 일어나는 그러한 파괴 그리고 이제 매단짐의 낙하 등의 재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방지 장치에는 리미트 스위치라고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이제 탁 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윈치를 감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신호를 주는 그런 타입으로 현재 방호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 방지 장치라는 것은 양중기에 있어서 전격 하중 이상의 하중, 즉 정해진 하중이 있을 것인데 그 이상을 이제 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상승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거더 지부 등의 파손 또는 기계 전도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과부하 장치는 하중 검출부와 또는 손해 반경 발신 및 지시계 그리고 하중 지시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해서 과부하 장치라는 것은 로드셀 장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드는 물건이 어느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상의 물건이 들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정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크레인의 돌발적인 상태에서 모든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체와 정지체의 기계적 접촉에 의해서 운동체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진 그러한 브레이커 장치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이어로프를 물건 등이 이제 이탈하지 않도록 그 후크 부분에 와이어로프가 벗기지 않도록 이제 그 스프링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해지 장치 등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텔레스코핑 작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의 재해를 방지 장치 외에 실제로 이제 작업상에 또는 사용상에 또는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텔레스코핑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많이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텔레스코핑 작업 시에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선 이제 레버의 작동 상태라든지 텔레스코핑 슈라는 것은 그 실린더 자체가 이제 그 지지에서 이렇게 텔레스코핑 지부를 상승시키는데 그때 이제 텔레스코픽 케이지 지 부분을 유압 부분을 이제 받치고 있는 유압 실린더를 받치고 있는 부분을 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텔레스코핑 슈, 그다음에 선의 브레이크 아까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 전 유압 장치 이상 유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린더 작업 전 이제 지부의 균형 상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운터 밸런스의 균형, 로드 밸런스 로드의 어떤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해서 모노레일의 균형을 유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절차상의 체결 볼트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중 이제 트롤리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손해 작업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텔레스코핑 케이지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손해 작업이라면 반드시 바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트롤리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지부의 선회 이런 것들 작업이 이제 일치 금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풍속 10m/s 이상,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들려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강한 방해를 분다든지 그러면 또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분속이 10m 이상일 때는 이제 상승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에 공가 방치라든지 방호 장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또 방지호 장치가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과부하 장치라든지 또는 해지 장치라든지, 그죠? 뭐 비상정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작동 상태,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운전 상태에 대한 기능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행도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이 또 혹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가 움직이는, 통한다는 얘기가 움직이는 전체 걸쳐져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뭐 도로라든지 윈치라든지 또는 마지막에 고정 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간섭을 받는 데가 없는지, 또는 제대로 그 와이어로프 자체가 삽입돼야 되는 구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지, 또는 긴장 상태 자체, 텐션 상태가 풀린 곳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똑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지만 또한 일상 작업 시에 꼭 텔레스코핑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본체, 그 다음에 권상 와이어로프, 매달기 기구의 정기 점검의 실시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수리, 교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루인 방호장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또 아주 큰 재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장치의 점검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가장치 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위험 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반드시 달아서 이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작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작동 장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경보를 듣고 근로자가 직접 이제 어떠한 위험을 예지해서 이제 방지하는 그런 자체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격 하중,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붐대 지부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또 와이어로프의 강도 등에 의해서 실제로 들 수 있는 무게 자체가 크레인에는 이제 표로, 규격표로 전격 하중표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물건을 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매단 중량물의 이동 그린의 안전 확인, 그 다음 매단 중량물을 내리는 장소라든지 놓아줄 장소들의 안전 확인, 그리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그 다음에 운전자의 사각에 들어갈 염료가 있는 경우에 접촉 방지 조치, 즉 운전자가 굉장히 상부에서 어떤 아래를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호는 밑에서 신호수들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호수들이라든지 운전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 부위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촉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정의 자격이 있는 운전자 및 고리거리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되고, 명세서에 기재된 지부 경사자격의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 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크레인 사고, 타워 크레인 사고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크레인 자체가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도입이 되어 온 크레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크레인들이 조금만 이제 장치 등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이제 크레인을 발주한 업체 쪽에 이제 새로운 정상 제품을 어떤 장치를 요구를 해서 받고 다시 장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주로 들어와 있는 타워 크레인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너무 많은 기관들이 소요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반 이제 그런 아주 영세 업체에다가 이제 부품을 맡겨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 크레인 장치와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장치들로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장치들은 점검을 할 때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게 되지만, 단순히 그냥 모양하고 재질 정도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손, 그리고 그로 인한 작업상으로 인한 뭐 용접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불량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린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와이어 로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고려를 하시면서 타워 크레인의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그런 좋은 안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타워 크레인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